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20일에 열릴 예정인 내일이죠. 네.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단 내일까지 날짜가 잡혀 있고 뭐 한두 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인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늦춰주긴 했는데 기일 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였을까요? 글쎄 이제 그 대통령 측과 그다음에 헌재 측 사이에 이제 기싸움의 막바지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. 헌재 측은 어제 이제 그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네. 1시간만 미루는 걸로 해서 같은 날 그냥 하자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것 같고요. 대통령 측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의 조서를 헌재가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네. 하면서 또 사실 퇴장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좀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변론기일이 끝나가는데 헌재 측과 대통령 측의 이제 이 마지막에 신경전이 끝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 결론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참 우려스럽습니다.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인 만큼 네.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모두 좀 승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또 남겨두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단락을 하고 정치적 국면이 이제 하나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는 가늠자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재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요.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었는데 변론에 참석을 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되돌아갔어요. 예. 이걸 놓고 뭐 약간의 항의성 성격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던데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돌아갔다고 글쎄요. 보세요? 저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생소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애초에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본인이 진술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. 양쪽의 어떤 의견만 좀 그렇죠. 정리하는 날이었죠.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없더라. 그래서 돌아오겠다.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. 네. 법률 전문가인데 그래도. 네. 그리고 뭐 대리인단이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리도 없고.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제 생각에는 안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외출 한번 할 수도 있는 건데. 외출. 예. 그리고 또 뭐 외출하는 김에 유튜브도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예. 뭐 이런 뭐 제 개인적인 농담 예. 비슷한 이야기입니다. 네. 그건 어찌됐든 출발을 했는데 가서 사실은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구치소를 복귀했다는 건 조금 어찌된 일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같아요. 하나는 이제 항의성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가슴과 그 변론기일 조정도 받아주지 않고 뭐 이런 좀 완강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있으니까 네. 좀 화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미에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어제 가서 계속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어제는 사실은 진행 절차 자체가 양측의 증거와 주장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 있을 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발언 기회를 주면 그게 마치 최후 변론 같은 기회를 한번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다음에 내일 있을 10차 변론 기일이 끝나면 또 한 번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피소추인에 대해서 마지막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게 남아 있는데 네. 그걸 써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. 차라리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빠져나와서 기회를 한 번 더 아꼈다가 내일 목요일 날 마지막 진검승부 증인들 둘러싼 논쟁이 있으니까 그걸 끝내고 다음 주 중에 다시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일목요연하게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정당성을 아마 설명하려고 한 템포를 좀 늦추고 예. 한 시간 한 타임을 세이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내일 있을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증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상의 네. 이유로 계속해서
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. 헌재가 강제 구인 절차에 좀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좀 이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. 그렇습니다. 우선 이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다투고 있는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계속 소추인 측과 피소추인 측이 이제 계속 주장이 엇갈리는 게 바로 체포조 운영이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했냐 안 했냐. 그렇죠. 체포조 운영에 관한 건데 그 체포조에 관한 건 1차적인 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이제 증언과 메모고요. 이 부분은 근데 서로 간의 주장을 지금 신빙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확실한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검찰 측에 파악하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헌재에 지금 출석을 안 해서 내일은 아마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또는 뭐 대통령 측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불러서 아마 증인으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일 것 같고 지금까지의 조지호 총장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조서 같은 경우로는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정확히 받았고 예. 그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병력에 대해 실제 지시를 한 거. 네. 또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을 통해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봉쇄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내일 나와서 서로 묻고 따지고 진실 여부, 신빙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는데 아마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. 네. 어제 채널A 메인 뉴스A에 출연을 했는데 예. 거기서 진술 하나가 나왔습니다.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선포한 당일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앞서 이제 대통령의 전화를 통화를 받고 네.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니까 네, 본인이 네. 먼저 연락을 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뭘 도와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뭐 네.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게 뭐인지에 대한 그렇죠. 명단을 들었다는 거잖아요. 근데 명단을 들으면서 받아 적은 장소가 원래는 국정원장 이제 관저 앞에서 네. 서서 이제 흘려 썼다. 공터에서 적으면서 이제 글씨를 흘려 적은 거라서 그 이후에 정서를 했다 뭐 이렇게 네. 얘기를 했는데 어제 뉴스에서 얘기한 것은 메모를 쓴 곳이 집무실이었다. 네. 집무실로 돌아와서 작성을 했다. 이렇게 네. 얘기를 했어요. 예. 근데 이 진술이 흔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. 이미 좀 그 진술이 훼손됐다.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. 네. 김근식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? 아마 내일도 그 부분이 제일 뜨거운 쟁점일 겁니다.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출석을 하면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아마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거고,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은 이미 한 차례 대격돌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한 번 더 논란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와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장소 이야기를 문제를 제기했잖아요.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예. 공터에서 뭐 한 게 했다더니 아니더라. 집무실이더라 이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제 채널A 나와가지고 사실상 시인한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장소가 자기가 좀 헷갈렸다는 거, 장소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시인한 거기 때문에 네. 아마 내일 헌재 출석을 앞두고 채널A 뉴스에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에 대한 공방도 그렇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공방도 그렇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중에 몇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토시를 잡아가지고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의원이냐 끌어내라고 했니 모시라고 그랬니 들쳐 나오라고 그랬니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니 네. 그다음에 장소가 국정원 그 집무실이니 공간이었니 공간이니? 뭐 예. 시간이 몇 시니 이런 걸로 이제 사실 신뢰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건데요.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중요한 변론 전략입니다만 네.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본질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사람의 기억이란 건 그 당시의 상황에 상대방과의 통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골격과 뼈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예. 그와 관련된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? 제가 뭐 예전에도 SNS에 한번 썼습니다만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하고 인원이니 요원이니 끌어내라 말아라 이런 정확한 그 워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. 예. 일주일 전에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어도 그게 술인지 소맥인지 소주인지 한 잔인지 저녁인지 정확히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아 그래 만나서 그때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. 요것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정확한 워딩은 조금 틀릴 수 그렇죠. 있어도 예. 맥락이라는 게 맥락에 있으니까. 대한 그리고 서로 상호 소통에 대한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거든요. 예. 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네. 특히 이제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휘통지실에서 직접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참모들이 많이 들었고, 그다음에 김현태 증인이 나와서 예. 뭐 어떻게 뭐 또
발언을 바꿨다고 합니다만 그분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분이 아니잖아요. 뭐 김현태 단장은 그렇죠. 그렇죠.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움직인 사람이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뭐 서로 간에 공박을 하고 있지만 홍장원 차장 어찌 됐든 계엄 이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고 네. 그때 뭐 경련절하든 간첩을 잡으라고 했던 아니면 진짜 그 정치인을 잡으라고 했던 간에 그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과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. 예. 통화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적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그 적었다는 사람의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사람과 동일하단 말이에요.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본질은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 명단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도 부인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럼요. 예. 위치 파악을 위한 명단이었다라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인 것 같고 지금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신문 조서고 그리고 그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에 채자를 들은 건 아니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를 네. 들었다라는 거니까 내일도 엄청 시끌시끌 하겠네요. 내일은 뭐 좀 길게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뭐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좀 피로감 같은 게 쌓이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좀 지겹다. 이제 큰 본질과 줄기는 다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.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리 끝까지 세세한 거 그리고 소소한 거 곁까지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 네. 또 언론도 거기에 왜 휘청거리는지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입니다.